연예인들을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몸집이 큰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나 지방 흡입 이후에 바뀐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죠. 이제 지방 흡입만으로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나도 지방 흡입 받아서 저렇게 이제 확 바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 지방 흡입만으로는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이는 저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혜선 정원입니다. 오늘은 대용량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방량이 많으신 경우라도 거기에 맞춰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우리가 안전한 방법으로 많이 뽑게 되면 그만큼 많은 부위에 축소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부위를 같이 뽑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요. 여러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볼륨감이 많으시면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순서를 두고 뽑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정도 크기의 변화는 사실은 지방 흡입만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기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지방 크기를 줄인 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어떤 사이즈를 줄이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시술을 받게 되면 원하시는 사이즈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는 전신 지방의 감소와 의료적으로 수술적으로 시행하는 전신 지방 흡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 흡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몸매 관리, 다이어트, 크게 보면은 체중을 줄이고 몸을 줄이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지방 흡입 하나만으로는 확실히 변한 몸매라든지 체중의 변화를 얻으실 수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어떤 지방의 양은 1kg 정도 됩니다. 이런 지방 덩이를 3개를 뽑는 게 이제 3000cc를 뽑는 대용량에 속하는 지방 흡입입니다. 이거를 6개 뽑는 6000cc 그 이상의 지방 흡입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방을 뽑는 거로도 충분히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양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전체적인 체중의 변화나 사이즈 변화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 됩니다. 지방 흡입은 일종의 수술입니다. 넓은 부위를 관을 통해서 지방을 뽑아내면 뽑는 것만큼 흔적이 남습니다.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게 되는데 이게 아물고 나서 다시 살이 쪘을 때 그 부위를 다시 뽑으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수술 부위의 흔적들이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뽑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든 부위를 억지로 뚫고 뽑다 보면은 그만큼 피도 더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처에 의해서 울퉁불퉁해진다든지 또는 피부의 상태가 나빠지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부작용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지방 흡입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방 흡입은 2, 3회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체중이 늘어날 때마다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고 지방 흡입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어떤 체중 신체 변화를 원하시고 오신 경우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다이어트, 그다음에 운동 이런 관리를 통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방 흡입을 통해서 이런 체형을 잡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관리를 권해드립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지방이 쌓인 부분을 뽑게 되면 그 바깥에 있는 늘어난 피부는 당연히 모여서 약간 주름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형태적으로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는 어떤 피부들을 잘라내는 수술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부 쪽에 심한 복부 비만이 있어서 지방 흡입을 한 경우 피부가 남게 되면 그거를 복부 성형술을 통해서 이제 피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 부위별로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지방 흡입이 어려운 부위는 보통 얼굴 부분, 물론 얼굴은 턱선 라인은 가능합니다. 비교적 이중턱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부위 중에 하나지만 이쪽 앞광대나 볼살 이런 부분은 실제로 흡입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이제 통통하다 해서 흡입을 원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사실상 가능하진 않고요. 힘든 부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가슴 쪽에 처진 부분 또는 과도한 부분을 좀 흡입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슴쪽 지방 흡입은 잘못하면 피부에 여유를 만들어서 처진 가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진 않고요. 그리고 엉덩이 쪽도 엉덩이 아래쪽 부분을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 이제 처진 엉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가급적이면 손대지 말아야 되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흡입이 어려운 케이스는 골격이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근육층이 두꺼운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리 지방을 뽑아도 사실 허리 라인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뼈가 크시고 또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방 흡입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얻기가 좀 힘들죠. 뭐 그런 경우가 조금 힘든 케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에서 의외로 주의해야 될 분들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죠. 이제 지방 흡입은 넓은 부위를 이제 지방을 없애서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달라붙어서 공간이 없어져야 되는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되는 수술인데요. 당뇨분들의 경우 이런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이런 회복 과정이 더디거나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간이 생긴 부위가 안 아물고 거기에 어떤 체액이 찬 경우 이걸 장액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분들의 경우 지방 흡입은 잘 생각하셔서 시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나 멍에 의해서 붓기도 오래 가고 멍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제 주로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이는 S라인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뭐 이런 경우 이제 충분히 이제 지방 흡입으로도 이런 S라인을 만들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맞는 어떤 체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손 정훈이었습니다.